오늘은 동양역술특강 4번째 시간으로 동양의학 건강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동양의학 중 오장육부, 간담, 심소, 상화, 비위, 폐대, 신방의 질병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동양의학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의 상생상극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갖다 더 말씀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오행의 오장육부와 오곡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왜 콩팥과 신장이 같은 언어인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에 해당되는 장부는 간하고 쓸개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그 곡식이 팥입니다. 팥. 그래서 팥을 먹으면 간과 쓸개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에 해당되는 장부는 심장과 소장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곡식이 수수죠. 그래서 수수는 심장의 색깔과 비슷한 붉은색이 납니다. 그 다음에 토에 해당되는 오장육부는 비장과 이장이고 기장입니다. 기장은 조보다 조금 큰 어떤 그 곡식으로서 좁쌀보다 큰 것이 기장쌀이죠. 노란색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장부는 폐대장이고 폐와 대장을 영양하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 현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미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폐와 대장과 폐와 대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어떤 대장의 무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현미를 갖다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긍긍목을 하게 되죠. 삼극계 이론에 의해서 결국은 바위가 칼이 나무를 갖다 자르게 되는 거죠. 긍긍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긍목을 하게 되면 간이 나빠지고 다리에 쥐가 나게 되고 간경화가 생기고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에 해당되는 곡식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흑콩, 진은이콩, 쥐의 눈처럼 반짝반짝인다 해서 진은이콩 또는 한자로는 소목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신장과 방광을 갖다가 영양하는 데는 이 소목태, 검은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먹게 되면은 높았던 안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흰 새치가 없어지고, 뒷골이 아프던 것이 좋아지고, 그 중이염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중이염 증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리에 종아리가 굉장히 살이 찌던 사람들이 종아리가 날씬해지고, 발목이 접질리는 현상도 사라지고,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 오장육부하고 오곡의 관계를 갖다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신장 수가 나쁘다 그러면은, 신장 수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는 검은 콩을 갖다 덜 먹은 겁니다. 수가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검은 콩을 갖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수가 메마르고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물길이 막힌 거죠. 물길이 막힌 것은 토가 댐으로, 흙으로, 제방으로 물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토의 기운이 너무나 크게 되게 되면은 물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토의 기운을 갖다가 적절히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나무죠. 목극토를 해야지만 토의 기운이 너무나 왕성해지지 않고, 그래서 목극토를 해야지만 토국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 신장방광이 약해진다면은 결국은 콩이 부족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를 제대로 잡지 못한 팥이, 목에 해당되는 곡식은 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팥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 중에서 도인 되시는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무엇을 곡식으로 먹으라고 추천을 했겠습니까? 콩과 팥입니다. 콩팥을 해보십시오. 콩팥이 연음이 되면 콩팥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에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이고 현대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곡식으로 매일매일 콩과 팥을 드시게 되면은 기대하지 못한 어떤 망회의 커다란 효과를 갖다가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의 관점에서 이 목이라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낸 거죠. 전쟁을 한 겁니다. 목은. 근데 전쟁을 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되죠. 이게 목생합니다. 화해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화해에 해당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감정이. 기쁨 또는 웃음. 기쁘리. 웃음. 그래서 싸우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는 웃고, 그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는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세계 정세를 살펴보고, 나라의 정세를 살펴보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미래를 생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가 많기 때문에 슬프죠. 슬픕니다. 이게 토생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슬픈 감정 뒤에는 두려움이, 수의 두려움이 이제 오게 됩니다. 수에 해당되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 슬프고 두렵고 다시 공격을 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어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목에 해당되는 공격의 기초가 되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의 수많은 전쟁들을 볼 때 특히 이제 미국의 부시가 아랍을 갖다 공격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들을 볼 때 이 전쟁의 싸움의 공격의 바탕에는 항상 두려움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수생목의 감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굉장히 혼낼 때 진정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식을 갖다 혼내는 부모도 가끔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자식이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잉으로 자식을 갖다가 체벌을 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갖다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개인사 또는 가족사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라든지 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한 매우 통찰력에 있는 이해를 갖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나 학문을 갖다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는 단지 예를 들면 심장이 나쁘다 하면은 심장만 수술하고 심장을 갖다가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또 심장을 갖다가 어떤 관상동맥을 수술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현대의학의 어떤 핵심적인 이론인데 동양의 의학은 이렇게 건강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체질이 있죠. 체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얼굴이 긴 사람은 간이 좋고 간이 좋은 사람은 근육이 좋고 근육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간이 열을 받고 간이 열을 받으면 신맛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체질론입니다. 그래서 체질론이라는 것은 큰 장부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장부에서 그 사람의 취약한 질병이나 쉽게 걸릴 수 있는 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형이하학적인 면에서는 체질이고 형이상학적 면에서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가 가지는 기운인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시간에 다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사람을 갖다가 구성하는 두 가지의 그 인자는 체질과 사주팔자라는 걸 아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람을 구성하는 그 사주와 체질의 에너지포가 바로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양과 오행 기운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반적인 어떤 그러한 그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분야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상과 오정이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간이 굳고 간경화가 생기고, 너무나 그 인자한 사람은 간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예절을 갖추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지고, 이것이 오상과 오정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장이 나쁜 사람은 단맛의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위가 엄청나게 편안해지고, 우리가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사람이 꿀물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머그잔으로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면 위장이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소화도 잘 되고 음식 먹는 과음 과식도 막아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음식이 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오행의 기운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렸죠. 얼굴이 기다란 남자는 얼굴이 동그란 여자하고 천생배필인데, 얼굴이 기다란 남자가 얼굴이 역삼각형인 여자를 만나면은 엄청나게 기운이 소모되고, 이것이 체질론입니다. 궁합이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와 체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또 그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의 기운을 갖다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얼굴이 기다란 사람은 이게 교육적인 자질로서 사람도 착하고 학문적이고 이런 성향이 많죠. 그 다음에 설명도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하게 날카롭게 잘하죠. 반면에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강력한 이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예술가나 어떤 태스크포스 팀 또는 어떤 그 돌격대 같은 기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라든지 PD 이런 분야에 또는 어떤 그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심장의 기운, 강력한 심장의 기운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또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얼굴이 긴데 이 사람이 토의 기운을,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은 위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그런 창의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토의 기운이 약해져서 췌장암을 걸렸던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또 틀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운기 얘기는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시간에는 사람이 간의 기운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오렌지 주스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봄에도 봄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전진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많이 쏟기 때문에 봄에는 역시 간의 기운을 갖다 많이 쏟는 거죠. 이렇게 계절과 시간과 연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장육부에 어떤 기운을 갖다가 많이 썼느냐가 또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음식, 한약이든 양약이든 음식이든 궁합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사용하는 직업,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니에이션 같은 덕목이나 또는 감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풍수 또는 방입니다. 어떤 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풍수라면은 굉장히 커다란 배, 항공모함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굉장히 풍랑이 심해서 배가 흔들린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어떤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풍수적인 기운, 그 다음에 어떤 운기적인 그 연월일시의 기운,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하나를 갖다가 따질 때 그 사람의 매일 먹는 음식이 그냥
어떤 뭐 단백질이니 어떤 그 탄수화물이니 비타민이니 이것만을 갖다가 단순히 분석학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의 건강과 운명을 갖다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파라다임 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5장 6부의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표는 오행생식요법에서 이제 그 주로 가리키던 표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5장 6부와 지배부위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많은 사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에 보시고서 이해하고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양의 의학이나 어떤 자동차를 갖다 고칠 때는 만약에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 하나만을 갖다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의 의학은 그렇게 어떤 그 분석학적이고 어떤 그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지면은 목에 해당되는 기운인 간과 담낭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 밑에 지배받는 부위가 목에 전진하는 기운에 의해서 지배받는 부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전진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전진하는 기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근육 전진하는 기운이고 눈이 또한 앞으로 안광이 지배를 철하듯이 앞으로 전진하는 나가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장과 담낭하에 지배를 받는 부속기관이 눈이 있고 목구멍이 있고 우리가 이제 목이 쉬었을 때는 신맛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간장과 담낭이 병났을 때 우리가 신맛의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어떤 식초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간장과 담낭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눈, 목, 그 다음에 고관절은 이제 환도뼈라고 그랬죠. 엉덩이 관절. 그 다음에 편도선, 근육, 발, 손톱, 발톱.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목의 지배를 받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사이클 선수가 두세 시간을 갖다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간이 열을 받죠. 이것이 이제 간과 근육이 연계를 갖다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서 여기 보면은 손톱, 발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개 담낭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간이나 쓸개가 나쁠 때 나타나는 수많은 증상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겠지만은 이것이 모두 다 팥을 먹거나 신맛의 식초를 먹거나 또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거나 분노를 억제하거나 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바람 불면 눈물이 나거나 목이 쉬거나 근육경련이 일어나거나 또 이갈고 잠꼬대를 많이 하거나 손톱 발톱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거나 또는 무좀이 심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병이다? 간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러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자기 자신한테 일어났을 경우에는 나의 간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화에 대해서 화에 해당되는 어떠한 화의 기운의 하이라키 그러니까 집의 어떤 계층을 볼 것 같으면 이 주관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니스 엘보 이게 여기 관절입니다. 테니스 엘보 여기 팔뚝꿈치 관절 얼굴이 전체적으로 붓는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에는 이 심장이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팔뚝만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혓바늘이 돋거나 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걱뼈라는 것이 있는 주걱뼈라는 것은 저 뒤에 어깨 너머에 견갑골인데 이 주걱뼈 이것이 굉장히 끊어지듯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심장이 나쁠 때라는 거죠. 이렇게 심장이 나쁘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아시죠? 익노초, 쓴맛. 익노초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커피 더블. 그 다음에 쓴 커피 또는 쓴 나물. 그 다음에 쓴 초콜릿이나 자장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심장과 소장이 나쁠 때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로는 역시 염소고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혓병, 말을 더듬는다거나 혀에 혓바늘이 돋거나 말을 더듬는다거나 어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테니스 엘보가 생긴 거거나 땀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심장병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수시로 나타날 때 경우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오장육부에 비해서 비교적 나빠졌다든. 그걸 갖다가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위장은 뭉치는 기운이라 그랬죠. 뭉치는 기운이니까 비계, 지방. 배, 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이 굉장히 토에 지배를 받는 관절이라는 것을 몇 번을 말씀드렸죠. 박지성 선수를 갖다 예로 들어서. 그 다음에 대퇴부. 대퇴부에 살이 많지 않습니까? 입에도 살이 많고 입술에도 살이 많고 이것이 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기관이 다 비위장의 지배하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런데 병나면 우리가 꿀물을 먹거나 설탕물을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엿을 먹거나 식혜를 먹거나 다 어떠한 단맛을 가진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정말로 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 증상이 현격하게 사라지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위궤양이나 위산가다, 위하스라는 것은 귀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눈꺼풀 아래 이렇게 아래 눈꺼풀이 축 늘어진 것이 위하스죠. 그 다음에 구안화사라는 것은 입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허준 선생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허준 선생의 이 구안화사를 갖다가 뜸을 떠서 고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뜸을 뜨느냐 하면 위장경락에다가 뜸을 떠서 고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개기름이라는 건 끈적끈적한 기운이죠. 우리 몸의 톡이 끈적끈적한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굴에 개기름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 몸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려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토기가 부족하면은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개기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서 단맛이 돌고 이것이 다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려는 우리 몸의 자생반적인 어떤 경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하치통이 있습니다. 하치통하고 구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래 잇몸에 풍치가 됐고 굉장히 아플 경우에 물론 그 아래 잇몸이 굉장히 썩었을 경우엔 치과에서 가서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닌데 아래 잇몸이 쉬고 물이 닿으면 아프고 그럴 때는 꿀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폐와 대장의 지배를 받는 경우는 폐는 뭐라고 했죠? 금의 기운이라는 건 표면에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간다는 거예요. 피부. 폐 대장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 오관이 코죠. 그래서 코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금기에 관계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항문, 손목 관절은 이것은 폐. 그러니까 이게 매운 것을 제대로 안 먹고 쓴 것을 많이 먹으면 이 손목 관절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손목 관절. 그 다음에 항문의 치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폐대장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폐대장의 금기, 매운맛을 별로 안 먹었을 경우에는 각종 피부병이 손목 관절통이, 그 다음에 비염이, 그 다음에 치질, 치루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장방광의 수의 기운은 지배하는 부위가 뼈, 골수, 힘줄, 귀, 허리, 이빨의 재질, 그 다음에 머리털, 발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장육부를 오행의 정의에 기초해서 그것이 지배하는 부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숙지해 놓고 그것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장육부의 인체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서 신장방황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후두통, 뒷골이 엄청나게 아프거나 눈이 빠질 듯 하거나 중이염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종아리가 아프거나 발목 관절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하품을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신장방광이 나쁜 것입니다. 신장방광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간장, 뭐 왕소금도 좋고 검은콩도 좋고 그 다음에 다시마도 좋은데 다시마를 갖다가 환으로 만들어놓은 다시마 환이라는 것이 건강식품에 굉장히 많이 파니까 이런 다시마 환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20-30알씩 먹게 되면은 이러한 증상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머릿결이 나빠진다든지 새치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엄청나게 이러한 그 검은 콩이라든지 다시마 환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안화사의 예인데 구안화사는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경우인데 이 입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입하고 입술이 그 말랑말랑한 그 저 토에 끈끈한 것들이 모여서 어떤 단단한 살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게 토 아닙니까? 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입이 들어가서 구안화사가 되게 되면은 그 웬만큼 꿀물을 먹어서는 그 박바로는 낫지는 않고 이게 강력하게 뜸을 뜨거나 침을 놔서 이제 고치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이 비장위장의 병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안화사 같이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떨린다든지 입술이 잘 부르튼다든지 발등은 무릎이 약간 시큰댄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꿀물이나 단맛을 갖다가 평소에 어느 정도 먹어둔 사람은 구안화사 같이 심각한 병으로 발전을 갖다가 안 한다는 것이죠.